나무를 심은 사람. 작가 장지오노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20여 년간을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소설, 희곡, 시나리오를 발표한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작품으로는 목신의 3부작, 세상의 노래, 영원한 기쁨 등이 있으며 나무를 심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애니메이션 영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 40여 년 전 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고산지대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아주 오래된 산악지대였습니다. 나무라고는 없는 땅을 5시간이나 더 걸어보았어도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에서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양 30여 마리가 누워 있었으며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말이 없는 그는 자신에 차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돌로 만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고 살림살이가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 해도 하루하고 반을 더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했으며 서로 다투었고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양치기는 도토리 한 무더기를 탁자 위에 쏟아놓고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피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로 골라 놓았습니다. 상태가 완벽한 도토리 100개가 모아졌을 때 일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호기심을 느꼈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쇠막대기를 들고 산등성이를 향해 올라간 후 땅에 구멍을 파고 도토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땅인지 모르는 땅에 그는 아주 정성스럽게 도토리 100개를 심었습니다. 55살 엘제아르 부피에는 농장에서 아들과 아내를 잃고 양들과 개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무가 없기 때문에 땅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황무지에 홀로 도토리를 심어왔습니다. 10만 개를 심었고 2만 그루에서 싹이 났으며 아마도 절반가량은 죽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 1만 그루의 떡갈나무가 살아남아 자랄 것입니다. 그는 너도밤나무 재배법을 연구해 묘목을 기르고 있었으며 골짜기에는 자작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듬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난 전쟁터에서 싸웠고 전쟁이 끝나고서 나는 다시 황무지로 갔습니다. 그는 더 원기왕성해 보였습니다. 1910년에 심은 떡갈나무들은 10살이 되어 키가 높이 자랐습니다. 나는 그의 숲속을 거닐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부피에는 자기 뜻을 꾸준히 실천해 가고 있었습니다. 너도 밤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졌고 자작나무 숲도 훌륭했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자신이 할 일을 고집스럽게 해 나갈 뿐이었으며 나는 개울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멋진 변화를 잇따라 만들어내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습니다. 1920년 이래 나는 1년에 한 번씩 부피에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그가 시르이에 빠지거나 자신의 일에 의심을 품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을 것이고 절망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때 위기를 맞았으나 이 숲이 도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숲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부피에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그가 87살 때였고 나는 옛날 내가 걸어갔던 곳이 어디인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옛날의 황량한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1913년 단 3명만이 서로 미워하며 살고 있던 이곳이 28명의 마을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물소리가 높은 언덕에서 들려오고 채소와 꽃들이 자라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8년이 지나자 고장 전체는 건강과 번영으로 빛났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황무지에서 가나안 땅을 이룩한 것을 보며 나는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배운 것 없는 늙은 농부였지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가슴 깊이 부피에를 존경합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가치와 실천.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를 갖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치는 매우 다양하고 개인들이 갖는 우선순위의 가치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부피에는 부인과 아들을 잃고 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이에 타산의 잣대를 가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속적 보상이 없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도 원기왕성하고 평화로운 그의 모습에서 그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가 추구하는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에 너무 고결합니다. 그가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고집스럽게 뜻을 실천해가는 그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질문. 내가 부피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나요? 나는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부피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말한 것인가요? 부피에가 나무를 심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숯을 만드는 나무꾼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자살과 정신병이 전염병처럼 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피에는 전쟁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부피에가 시르위에 빠지거나 자신의 일에 의심을 품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부피에가 겪은 좌절은 무엇이었나요? 부피에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의미를 찾는 질문, 나무. 부피에의 끈질긴 노력으로 일어난 모든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습관처럼 익숙해져서 아무런 놀라움도 느끼지 않고 땅이 자연스럽게 부리는 변덕 탓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척박한 땅에 부피에가 심은 나무들은 말라붙은 개울에 물이 보이게 했으며 샘물이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3명만이 살았던 곳에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했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나무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 나무 심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생명력을 줍니다. 부피에는 나무를 심어 키우고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질문. 나는 자연이 그렇게 멋진 변화를 잇따라 만들어내는 것을 처음 보았다. 무엇을 보고 나는 이렇게 말했나요? 나무들을 심고 나서 개울과 샘에 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라붙은 땅에 물이 다시 나타나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산림감시원이 부피에게 집 밖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숲에 관해 산림감시원은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내가 1913년 황무지였던 그곳을 1945년에 다시 방문했을 때 나는 걸어갔던 곳이 어디인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명만이 살던 땅에 이제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명밖에 살지 않았던 이유와 1만 명이 넘게 사는 이유는 각각 무엇일까요? 나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나요? 의미를 찾는 질문, 공동선. 부피에는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는 땅에 매우 정성스럽게 도토리를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그는 땅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땅이 아니라 모두의 땅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혹은 나만 살면 된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아가기에 어릴 때부터 공동의 선에 대한 개념을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단이란 명분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런 잘못으로
공동선에 대해 폄하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질문. 부피에는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는 곳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 심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피에는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일을 쉬지 않고 했지만 그는 외롭게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말하는 습관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고독하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피에가 심은 나무로 이로움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만을 위하는 것이 공동체에는 해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 수 있나요? 나를 위한 일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나는 피해를 봐도 괜찮을까요? 왜 그런가요?